흑흑흑. 아무것도 아닌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숙의 첫 번째 울음소리였습니다. 10년을 견딘 여자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기 위한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현숙은 그날 오후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날 밤 7시 30분. 현숙은 거실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수빈이는 15살 여자아이였고 수민이는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둘 다 엄마를 보며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직관했습니다. 부모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본능이니까요. 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 순간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빈아, 수민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어제 할머니를 만났어.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고 그랬어. 현숙아,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이미 다 자란 한 명의 어른이야. 그런데 넌 아직도 내 눈치를 본다고. 그 말을 하고 현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 우리 가족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너희도 엄마 눈치를 본다는 걸. 엄마가 행복할 때만 너희가 편애한다는 걸. 수빈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12살 수민이도 아무 말도 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못 봐줬어. 그 밤 현숙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현숙이 멈췄습니다. 마치 뭔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함께 모이기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뭘 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를 서로 나눌 거야. 그게 뭐예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가족회의야.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민이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애들이 놀렸어. 뭐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학용품비 얘기를 해. 그러면 나 혼자 없는 애처럼 느껴져. 그런데 엄마는 일만 하고 집에 오지 않고. 나는 수민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12살 남자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지를. 수빈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엄마 생각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 엄마가 이미 힘들다는 거 알았으니까. 현숙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밤 가족은 3시간을 말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학교에서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를 돕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말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엄마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그 장면을 거실 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짐을 아내에게만 지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고독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그날 밤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현숙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대화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된 그 밤부터 이 가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뒤 진호는 야간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1개월 뒤 10년 만에 현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3개월 뒤 이 가족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용도는 오르기 시작했고, 빚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족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아이가, 혼자라고 느끼던 아이가, 자신도 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학용품비 때문에 울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들으면 마음이 터져나갑니다. 현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견디던 여자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그 밤 아이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그 밤의 대화가 이 가족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가족회의라는 작은 시작이 어떻게 신용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렸을까요?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딸이 어떻게 반장이 되었을까요? 혼자라고 느끼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농구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강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숙이 그 누군가였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진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진호가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진호야, 뭐해? 응, 생각 중이야. 뭘? 진호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어제 밤 이야기 들었지? 응, 너 10년 동안 혼자였구나.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한 거 없이 밥만 먹고 아이들도 안 받고 일만 했어. 근데 너는 모든 걸 혼자 짊어졌어.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현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 넌 잘했어.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해.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려면. 그 말을 듣고 현숙은 남편이 뭘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진호는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상무님, 저 저녁부터 시간을 좀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무는 진호를 봤습니다. 문제 있나? 아니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상무는 다시 진호를 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부하 직원의 얼굴에서 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연함. 무슨 일인데? 진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알겠네. 괜찮아. 그날 저녁 진호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그것은 남편이 자신의 선택으로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첫날 밤 현숙은 진호가 밤을 새고 돌아올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밤을 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낮에 회사를 다니고 밤에 편의점에 일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주 진호는 현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정도를 얼마나 버텼어? 현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야.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응.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진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밑은 파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밤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옮기다가 난 상처였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 이래도 되나? 진호는 웃었습니다. 몰라. 근데 이제는 느껴지는 거 있어. 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숙은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일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밤에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진짜 힘들어. 근데 근데 그것도 좋아. 12살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맞서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빈이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자러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 나 좀 봐줄래? 뭐? 숙제? 근데 아빠가 피곤하면 괜찮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진호는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현숙은 진호가 자러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의 일터로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밤 12시 편의점 뒤 작은 휴게실에서 부부는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버티는 시간. 그렇게 1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호를 부른 것입니다. 아니, 상무가 진호를 부른 것입니다. 진호,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상무님? 너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있나? 진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녁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잘 되는 걸 봤어. 회사에선 대충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넌 더 집중하더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너스를 줄 거야. 그리고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시켜 볼 생각이야. 진호의 눈이 떨어질 듯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날 저녁 진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승진되겠대. 현숙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진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하지만 진호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숙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야간 알바를 시작했을 때 현숙은 뭔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겠다. 10년.
그것은 현숙이 집에만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이 밤을 새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숙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15살. 학용품비가 필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필요했습니다. 수민이도 12살.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진호가 야간 알바를 하는 동안 현숙은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야간 알바로 남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10년 동안 견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혼자 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현숙을 변화시켰습니다. 10년 만에 현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선택한 일은 뜻밖에도 현숙의 어머니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남편이 밤을 새며 일하고 있다면 그 남편을 본 아내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현숙의 경우 그것이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겠다. 1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여자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진호의 야간 알바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헤쳐나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내를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할 때 아내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밤 12시 편의점 휴게실에서 남편과 밥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데이트도 휴식도 아닙니다. 단지 함께 버티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서 현숙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혼자 했구나. 그 깨달음이 현숙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회사에 나가는 날 아침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옷을 입어도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나 일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일을 가야 해. 어디? 서점. 수빈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15살 딸은 엄마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엄마는 10년을 견딘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숙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서점에 도착했을 때 현숙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점장은 현숙을 봤습니다. 중년 여성,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10년 만에 일을 나왔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현숙은 책의 배치를 배웠습니다. 레지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고객 응대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퇴근할 때 현숙의 다리는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가락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나 이랬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현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숙의 몸은 서점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의 위치도 알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패턴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회사를 가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책을 보는 노인들을 보면서 현숙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곳도? 손님, 이 책 추천해 주세요. 한 손님이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를 느꼈습니다. 뭘 찾으세요? 인생에 대해서. 현숙은 책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집었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손님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그 순간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나 일이 맞는구나. 2주가 지났을 때 서점의 다른 직원들이 현숙을 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중년 여성이 이제는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책에 대해 물어보면 대충이 아니라 진심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점장도 봤습니다. 현숙 씨, 당신 왜 책을 이렇게 잘 알아요? 현숙은 웃었습니다. 책?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오래 일할 생각 없어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근속하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현숙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현숙은 돈을 버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급여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얻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00만 원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얻은 돈, 다리가 아파서 얻은 돈, 낯설음을 견뎌서 얻은 돈. 현숙은 그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장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달도 같이 일해요. 현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진호도. 엄마, 수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엄마 일을 했어? 응. 현숙은 월급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번 돈이야. 진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 응, 내가 번 돈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현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견딘 여자가 자신의 손으로 번 200만 원 앞에서 울었습니다. 진호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빈이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월급 봉투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수민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응. 근데 좋아, 뭔가 좋아. 그날 밤 현숙은 그 월급 봉투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 것이 뭘까요? 현숙은 그 돈을 들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이자를 상환하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 돈으로 첫 번째 이자를 상환하려고 해. 진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머니가 주신 돈이 있어. 그걸 쓰자.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되나? 응.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그렇게 첫 번째 이자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서점을 선택했는지, 단순히 일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현숙의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현숙은 서점에서 일합니다. 둘 다 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끈이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현숙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현숙과 진호의 변화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아내는 서점,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수빈이는 이제 엄마의 일을 도왔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던 수민이는 이제 아버지의 짐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가족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리드하는 가족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무게를 나누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함께가 뭔지. 10년 만에 일을 나간 여자.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리가 부었고 허리가 아팠고 손가락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나 일했다. 일주일이 지나니 서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니 고객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현숙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어떤 사람에겐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현숙에겐 그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봉투를 들었을 때 현숙은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느끼지 못한 감정. 내가 뭔가를 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서점을 선택했는지. 어머니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어머니는 도서관, 현숙은 서점.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딸. 지금은 엄마의 옷을 빨아주고 혼자라고 느낀 아들. 지금은 동생 숙제를 봐주고 부모가 아이들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갑니다. 3개월. 그것은 아주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고작 12주. 하지만 현숙의 가족에게 3개월은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밥 준비할까? 15살 딸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수빈아. 숙제하고 해. 괜찮아. 아빠 일을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났다는 것을. 수빈이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어색했습니다. 칼질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서점에서 다리가 부은 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나도 뭔가 해야 한다. 그것이 15살 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12살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동생 수빈이의 숙제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숙제를 먼저 끝내고 수빈이를 도왔습니다. 언니, 이 문제 몰라? 응, 이건 좀. 수민이는 선생님처럼 설명했습니다. 아직 12살 아이가 모든 것을 완벽히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노력했습니다. 현숙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요리했고 수민이가 준비했고 둘이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광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수빈이가 엄마를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 현숙은 밥을 먹으며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호는 이상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집이 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밥도 준비되어 있었고 빨래도 개어져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현숙이 이 정도를 다 하냐?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의 옷을 빨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엄마가 일하고 와서 쉴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심지어 아이들은 밤에 아버지가 자기 전에 밥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새벽에 들어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준 것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숙과 진호는 밤 12시에 만났습니다. 편의점 휴게실에서. 진호, 아이들이. 뭐해? 모르겠어. 너무 많이 한다. 뭘? 밥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숙제도 서로 봐주고. 현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 응. 마치 아이들이 깨어난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변화. 아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함께하려는 그 변화. 2개월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뭔가 일어났습니다. 수빈이의 담임 선생님이 현숙을 불렀습니다. 현숙님, 수빈이가 우리 반 반장이 됐어요.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장이요? 네. 그리고 정말 이상한데 요즘 따라 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요. 마치 뭔가 깨달은 아이처럼요. 현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딸. 그 딸이 이제 반장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진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진호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반장이야? 응. 진호는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한참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되자 학교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수민이가 반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살 아이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많이. 왜? 라고 물으면 수민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서 공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부모는 알았습니다. 12살이 다짐한 일. 그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족은 변했습니다. 돈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신용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자 상환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리드했습니다. 너희는 학교가, 엄마는 집에서 일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밥 먹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농구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숙이 서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60대로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도서관 직원이었습니다. 로고가 적혀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현숙은 그 여성을 도왔습니다. 찾으시는 책이 있으세요? 네, 육아책을 찾는데. 그 순간 현숙과 그 여성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마치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름이? 여성이 물었습니다. 현숙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눈이 떨어질 듯 커졌습니다. 현숙? 혹시 성이? 김입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혹시?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변했습니다. 반장도 되고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아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숙은 서점에서 마치 운명처럼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도서관 직원이었고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숙? 김현숙?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가? 학용품비 때문에 울던 딸. 3개월 후 그 딸은 반장이 됩니다. 혼자라고 느끼던 아들. 3개월 후 그 아들은 우수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뭔가를 견디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밥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빨래를 하고, 자발적으로 숙제를 도와주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농구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숙이 서점에서 일할 때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도서관 직원인 그 여성은 현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김현숙? 그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그 여성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현숙은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도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현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혹시 할머니 계세요? 그 질문은 이상했습니다. 예,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여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혹시 당신의 어머니? 현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알아요? 네. 저는 도서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종종 딸 이야기를 해요. 여성은 다시 현숙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 딸이구나. 현숙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5년을 함께 일한 현숙의 어머니의 동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종종요. 미영은 현숙과 함께 앉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미영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현숙은 들었습니다. 미영은 계속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 종종 혼잣말을 하셔요. 현숙이가 어떻게 지낼까? 현숙이가 미워할까? 라고 말이에요. 현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뭐가 그리 마음에 걸리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답했어요. 미영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딸을 버렸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현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 그것이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현숙은 가족회의를 통해 아이들과 남편을 깨웠습니다. 6개월 동안 진호는 밤을 새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 현숙은 서점에서 일하며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현숙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퇴근 시간에.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죠. 도서관으로. 현숙은 일을 멈췄습니다.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좀 일찍 나가도 될까요? 점장은 현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뭐 있었나? 네. 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현숙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 어머니는 책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벌벌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듯이. 어머니. 현숙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어머니가 걸어왔습니다. 현숙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도서관 중앙에서 안았습니다. 6개월을 견딘 딸과 6개월을 참은 어머니. 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현숙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점에서.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을? 네. 10년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더 안았습니다. 뭘 하고 있어? 책 팔고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현숙은 6개월 동안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가족회의, 남편의 야간 알바, 자신의 첫 월급, 아이들의 변화, 반장이 된 딸, 우수상을 받은 아들. 어머니는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단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수록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깨어났구나. 현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버리신 거 미안해. 어머니는 딸의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야 돼. 넌 충분히 잘했어. 어머니도 충분히 잘하셨어요. 저를 깨워주셨으니까. 그날 저녁 현숙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 있었어? 현숙은 웃음과 울음이 섞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만났어. 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응. 뭐라고 하셨어? 현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가 깨어났다고 하셨어. 그 다음 날 현숙은 가족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도서관 앞에서 아이들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6개월 만의 만남.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민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응. 할머니 안 보면 진짜 이상했어. 수민이의 말에 어머니는 웃음과 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일하는 모습 봤어. 수빈이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피곤해 보였어. 근데 행복해 보였어. 어머니는 딸을 봤습니다. 현숙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만났을 때 둘 다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끝났습니다. 죄책감, 서로에 대한 미움,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반장이 됐다며? 응.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도서관의 한 코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와 대화했습니다. 딸은 딸의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어냈는지,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일하던 그녀가 뜻밖에도 어머니의 동료를 만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우연이었을까? 6개월.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숙은 서점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책과 관련된 일, 둘 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이미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6개월 후, 어머니와 손자, 손녀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반장이 됐다며? 그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버린 이유, 그것이 딸을 깨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서점에서 일하던 현숙, 뜻밖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직원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어머니와 떨어진 지 6개월. 그 6개월 동안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현숙도 서점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둘 다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서관, 현숙은 서점.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도서관 직원 미영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매일 현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숙이가 어떻게 지낼까? 현숙이가 미워할까? 라고요. 현숙은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현숙은 가족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응. 엄마가 피곤해 보였어. 근데 행복해 보였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현숙과 진호는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야간 알바를 했고 나중에는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숙은 서점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반장도 되고 우수상도 받았던 그 성취를 넘어서 진정으로 깨어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신용도는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빚도 절반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현숙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현숙은 그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니와 현숙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도 가고 서점도 가고 가끔은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현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 종이는 낡았고 글씨는 떨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편지를 쓰려고 망설였던 사람의 손글씨였습니다. 현수가,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배웠어. 충분히 깨어났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의 꿈을 위해. 너의 시간을 위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너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어. 그걸 해냈구나. 그래서 난 이제 안심이 돼. 너는 이제 나의 딸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너를 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가, 수빈이와 수민이도 우리 딸 옆에서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엄마를 지켜주는 모습 나는 봤어. 그리고 그 모습이 내가 이 모든 걸 한 이유야. 현숙은 그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진호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거실에 고요함이 자리 잡혔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쁜 울음. 현숙은 그 편지를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어. 그 말에서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운 것이었다는 것을. 그 10년의 고독함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엄마한테 전화할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응. 현숙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가, 편지 받았니? 응. 어머니. 현숙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해.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어난 게 다행이야. 어머니도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현숙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 앞에서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빈이 수민이.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 글이 우수상을 받았어. 수민이가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웃음과 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팀장이 됐다며? 네. 3개월 전에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자신감. 정말 잘했어. 우리 현숙.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 저녁 5명은 도서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숙, 진호, 수빈이, 수민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때? 요즘? 엄마는 행복해. 수빈이가 답했습니다. 뭘 봤는데 그렇게 알아? 웃음이 많아졌어요. 일하러 나갈 때도 행복해 보이고, 일에서 돌아올 때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나도 행복해. 어머니는 딸을 봤습니다. 현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진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처음 봤을 때의 현숙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숙은 밝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 감사는? 어머니가 아내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사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현숙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을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도서관 직원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더라.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현숙이가 정말 잘 됐어.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후회 안 하시겠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후회가 없어. 이제는 자랑스럽기만 해. 그 기간 동안 현숙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버티는 법, 함께하는 법, 깨어나는 법, 자신감을 되찾는 법, 그리고 어머니도 배웠습니다. 놓아주는 법, 믿는 법, 기다리는 법, 더 정확히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2년. 그 기간 동안 현숙은 정말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성장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깨어났어. 그 편지에서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손글씨로 그 편지에는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깨어났어. 현숙은 그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진호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 현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10년의 고독함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깨운 것이었다는 것을. 너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현숙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너는 이제 나의 딸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너를 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 말이 끝났을 때 모든 울음이 멈췄습니다.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방의 웃음.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쁜 웃음. 그 다음 날 현숙은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수빈이 팀장 엄마한테 자랑스러워. 수민이는? 할머니, 우리 우수상 받았어. 어머니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현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팀장이 됐다며? 네. 3개월 전에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자신감.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점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서점에 오는 손님들 중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숙 씨, 혹시 당신은 가족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어요? 현숙은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현숙은 말했습니다. 대화해요.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숙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알바를 하지 않으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다시 얻었습니다.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할 때 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농구할 때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민이는 중학교를 졸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아버지만큼 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자란 것은 키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감사해. 3년 전에 밤을 새면서 일해줄 때 그게 나를 깨웠어. 수민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도서관은 손자, 손녀가 자주 오는 곳, 손자들이 책을 고르고 숙제도 하는 곳. 어머니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추천해 주세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책장으로 가서 한 권의 책을 집었습니다. 심리학 관련 책. 상담사가 되려면 이 책도 읽어봐야 해. 수빈이는 책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내 꿈을 알고 계세요? 응. 할머니가 어떻게 모르겠니? 그 순간 어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현숙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도가 올라간 것도 빚이 줄어든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밥 먹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 아빠와 아들이 농구를 하며 대화한다는 것, 엄마와 딸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들은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강해졌습니다. 5년이 되는 날, 현숙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도서관 앞에서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빈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할머니, 나 입시에 합격했어요. 상담 심리학과. 어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손자를 봤습니다. 우리 수민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맞지? 응. 할머니,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 그래. 그렇게 해. 그날 저녁 5명은 도서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수빈이는 밝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든든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숙을 봤습니다. 현숙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봤을 때 현숙은 두려워하던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숙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잘됐다. 너도 너의 가족도. 현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건 어머니가 한 선택이 아니야. 그건 너 자신이 한 선택이야. 어머니는 단지 계기만 준 거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사위를 받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현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5년 전과 같은 날짜. 어머니가 집을 떠났던 날. 5년이 지났다. 그때 나는 정말 무너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학용품비를 사줄 수 없었고, 남편은 도망치는 듯 살아가고 있었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났다.
처음엔 미웠다. 원망했다. 왜 나를 버렸는지. 하지만 지금 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깨운 것이었다. 그 깨어남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가족을 이끌지 못했을 거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나는 한 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신용도는 D등급에서 A등급이 되었습니다. 빚은 절반이 줄었습니다. 남편은 과장이 되었고 아내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상담 심리학과에 합격했고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의 웃음, 농구할 때의 대화, 서점에서의 책 고르기, 가족.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더 이상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해졌습니다. 신용도는 D등급에서 A등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빚도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두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만에 일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강해졌습니다. 밥 먹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농구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딸은 반장이 되었고 아들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딸은 상담 심리학과에 합격했고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손자 손녀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현숙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신용도 A등급.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대신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